우리가 먹는 농작물의 대부분이 재배 과정에서 꿀벌의 도움을 받습니다. 꿀벌이 꽃가루를 운반하는 덕분에 식물이 번식하고 우리 인류는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식량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꿀벌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날씨학 개론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반기성 K-웨더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꽃가루를 옮기는 꿀벌 덕분에 식물이 열매를 맺고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꿀벌이 최근에는 사라지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꿀벌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부터 알려주시죠. 미국의 미네소타 공영방송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은 양봉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례 조사에서 꿀벌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년 동안에 매년 벌 손실 조사를 해온 비영리 단체입니다. BIP, Be-Informed Partnership인데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전국 평균 45.5%의 꿀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 네. 이러한 손실이 2006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손실률인데요. 이 조사는 미국 꿀벌 군락의 약 7%에 해당하는 3,347개 양봉업자가 보고한 벌 사망률에 기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꿀벌이 그런데 많이 사라지는 것이 겨울만이 아니라 최근엔 여름에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 벌 중에 일부 종은 멸종 위종 목록에 추가가 되었는데 2017년 하와이의 노란 얼굴벌 7종과 2018년 녹슨 얼굴 범블비, 봄부스 아피니 등이 상당히 사라지는 생물종에 포함되었다는 것이죠. 꿀벌이 멸종 위기종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참 놀라운데요. 자, 인류의 농업 역사와 그동안 함께해왔던 꿀벌이 갑자기 왜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겁니까? 일단 과학지 사이언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살충제, 그다음에 진드기, 세 번째로 기후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를 위한 기후 변화, 그러니까 나쁜 날씨가 벌의 감소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들이 이제 가장 많이 사라지는 것이 이제 군집 붕괴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꿀과 꿀가루를 갖다가 채집하러 갔던 벌집을 나갔던 벌들이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남아있던 유충이라든가 여왕벌이 폐사하는 현상입니다. 양봉가들은 벌의 수가 갑자기 줄었다고 보고를 하면서 어른벌들은 갑자기 대부분 함께 사라져 버렸고 벌통 안에는 여왕벌과 유충만 남아있다가 다 죽어간다는 겁니다. 꿀과 꽃가루를 채집하러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지 않아서 군집 자체가 폐사를 한다. 이게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이런 원인을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은 살충제입니다. 살충제가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 곤충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마비하고 죽음을 초래하는 비교적 새로운 종류의 살충제가 있습니다. 네오니코티노이드라는 이 살충제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요. 벌들이 네오니코티노이드에 노출되면은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린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생충입니다. 바라오 진드기라고 알려진 기생충들도 벌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진드기는 벌 군락에서만 번식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어른벌과 어린벌들에게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흡혈 기생충입니다. 그러니까 벌들은 결국 다리나 날개를 잃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기후변화입니다. 제레미 커 오타와 대학교 교수팀은 꿀벌들이 지구온난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온이 낮은 지역으로 이주하지 못하면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갑자기 기온이 내려간다거나 비가 많이 쏟아지면 적응하지 못해서 쉽게 죽을 수가 있고요. 또 지구온난화로 꽃이 피고 지는 기간이 짧아지면서 꿀벌이 꿀을 모을 수 있는 기간도 짧아지는 것,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충제와 기생충 그리고 기후변화 같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꿀벌의 상황은 어떤가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꿀벌은 온도 변화에 민감한 변온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기온 변화에 쉽게 적응을 못합니다. 그리고 꿀벌의 주 먹잇감은 꽃나무들이죠. 근데 최근에는 봄에 피는 개나리나 벚꽃 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게 언제 피었는지 모르게 빨리 피어버리고 또 빨리 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꿀벌 생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인천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했던 벌꿀 감소와 기후변화의 연구를 보면은 지구온난화로 봄꽃의 개화 시기가 6일에서 8일 정도 앞당겨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피는 시기가 짧아지면서 꽃이 피어 있는 기간은 짧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꿀벌들의 활동 주기가 짧아지고 꿀벌들의 먹이가 줄어들면서 영양은 결핍되는데
대기 오염 또 농약 오염이 늘어나다 보니까 개체수가 급속히 줄어든다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2년간 우리나라의 양봉 실적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벌꿀 생산량 급감의 주요 원인은 기후변화입니다. 예. 우리나라 벌꿀 생산은 70% 이상을 아카시아 나무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아카시아 나무가 꽃을 피우는 봄철 날씨가 꿀벌 1년 작황을 좌우를 해요. 예. 그런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봄철의 저온 현상으로 아카시아 나무 이 꽃들 개화 기간이 짧아졌고요. 예. 잦은 비 때문에 꿀벌의 활동도 부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양봉협회 경북도주에 따르면 양봉농가 꿀 평균 생산량은 2019년 벌통 한 개당 20.2kg을 기록을 했는데 예. 2020년에는 7.7kg, 2021년에는 5.9kg으로 2년 새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꿀벌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꿀 생산량이 줄어든 것만 봐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꿀벌 폐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호주에서는 산불과 들불 때문에 그 토종 꿀벌들이 멸종 위기가 되고 있다, 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게 이제 호주의 애들레이드 대학 등 공동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연구를 보면은 산불로 죽어가는 벌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2021년 10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글로벌 체인지 바이올로지에 발표된 이 연구는 북미와 유럽에서부터 콩고와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산불과 산불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서 생물 다양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많은 종의 개체수가 갑작스럽고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예. 이들은 호주 토종벌의 멸종 위기종이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대형 산불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5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결과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기후변화는 야생동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의 빈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라고 연구팀의 스테판 캐디 레탈릭 박사의 말인데요. 예. 연구팀은 호주 국토 면적의 2,400만 헥타르가 대형 산불로 인해서 장기적인 환경 피해를 평가하기 위해서 553종을 연구를 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 호주 벌종의 약 3분의 1도 포함이 되었는데요. 꿀벌을 비롯한 곤충 또 무척추 동물 사이에서 사상자들이 뚜렷했다고 합니다. 대형 산불로 인해서 9종의 벌이 취약종으로 평가가 되었고요. 2종의 벌이 더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예. 세계자연보전연맹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기도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지금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이대로 꿀벌이 멸종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단 뭐 꿀벌의 멸종은 식물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뭐 연료의 가용성이라든가 지형이라든가 옷 그리고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요. 네. 첫째, 식물에 미치는 영향으로 곤충은 지구상의 주요 꽃가루 매개자로 벌은 이러한 목적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곤충입니다. 예. 벌이 없다면 우리는 맛있는 사과나 체리나 그리고 다른 과일과 채소를 맛볼 수 없게 될 것이고요. 아마도 아몬드 나무가 첫 번째 피해 나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또 꿀벌이 멸종하면 농작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게 되죠. 비록 쌀이나 밀과 같은 작물들이 곤충의 수분 작용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평생 쌀과 빵을 갖다 먹음으로써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동물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특정 식물종에 의존한 초식동물이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사라지면 그들은 멸종될 것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유와 고기로 사용되는 많은 소들은 알팔파와 루핀에 의존을 하는데 둘 다 곤충의 수분 작용에 의존합니다. 네. 만약 소의 식량 공급이 감소한다면 고기와 우유 생산량은 감소하게 되고요. 인간의 식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고요. 초식동물의 개체수 감소로 인해서 3차 육식동물은 즉시 고통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예, 한마디로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인류도 더 이상은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꿀벌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금 짧게 말씀해 주시죠. 뭐 이 선진국들은 사실 이 꿀벌을 갖다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 중립이죠. 네. 기후 변화를 막는 것이고 두 번째가 피해가 큰 살충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꽃이 피어 있는 기간 동안 가급적 살충제를 뿌리지 말자. 그러니까 꽃이 진 다음에 살충제를 뿌리는 이런 운동들.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 꿀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꽃들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영국의 런던이라든가 프랑스 파리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일본의 뭐 동경이라든가 네. 이런 데서 도시 양봉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야생보다는 오히려 도시 쪽에서
이런 어떤 살충제 영향을 덜 받는 곳에서 양봉을 해갖고 꿀의 개체수를 좀 늘리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번째로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시도하고 있는 것인데 이 태양광 패널 같은 걸 설치하면은 그쪽 지역에 되게 다른 걸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쪽에 야생 꽃들을 많이 심는 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꿀들이 채취할 수 있는 이런 꿀이나 수분이 많아지면서 꿀들의 개체수가 좀 늘어나는 이런 방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서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인류 역시 생태계의 일부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구 환경을 지키는 게 인류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라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날씨학개론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